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5년 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해 전셋값도 당분간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대안주거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에 써져 있는 것처럼 새로운 주거 유형, 새로운 생활 양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식들이 출현하면서 사실 새로운 공간 패턴, 새로운 공간 유형, 새로운 도심 혹은 새로운 그 교외 지역의 역할들이 제정이 되어야 하지만 사실 지금의 주택법, 법상으로 정해져 있는 주택만으로는 사실 이러한 시대 흐름을 따라가기가 벅찬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새로운 그 주거 수요를 포괄하기 위해서 거처가 새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유형들을 전반적으로 저희는 대안주거라고 정의를 했었고 그러한 것들을 좀 상품 유형별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제가 비율을 한번 따져봤더니 사실 이게 한 24% 정도 됩니다. 이 수치는 지금 기존의 주택법에 들어가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택에서 제외한 만큼의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택으로 포함을 했을 때 그러니까 모수가 되겠죠. 분모가 되겠죠. 분모의 주택이라는 부분에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제 비율을 계산을 하게 되면 약 한 19%에서 20%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19%에서 최대 한 24% 정도가 이제 대안주거로 실제로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안주거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전체 그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던 주택 대비해서 뭐 적게는 19%, 많게는 24% 정도 비율을 가지고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주택 가격이 움직였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시계열로 조금 살펴봤습니다. 3개월 이동평균으로 봤을 때 대안주거 공급량은 201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2021년 4월까지도 지속해서 이제 부침을 겪고 있기는 합니다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중간에도 한번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굴곡들이 있었는데 이럴 때 어떤 지수가 변화를 하느냐? 사실 전세 지수가 이와 유사하게 조금 변화하고 있는 그런 추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대안주거의 공급량이 조금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매매 수요 쪽으로 이제 영향을 준다라기보다는 전세 혹은 이제 그보다 더 이제 하위 시장인 월세 시장 쪽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앞으로도 지금껏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뭔가라고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공급을 하려면 기획 조달, 땅도 사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그리고 허가도 받아야 됩니다. 그 장기적인 프로세스 상에서 보면 크게는 지금 집을 지으려고 하면 대안주거를 포함을 해서요. 토지 이용 규제와 결국은 건축 규제라는 부분을 가장 강력하게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규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용도와 밀도를 가지고 규제를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는 특정한 용도는 들어올 수 없어. 아니면 이 땅에는 특정한 용도만 들어와야 돼. 왜 이렇게 하느냐? 도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은 다 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밀도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일정 높이만큼 지을 수 있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용적률이죠. 왜 용적률을 규제하느냐? 당연히 도시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 기반 시설의 용량을 고려해서 그 이상 공급하게 되면 도시의 쾌적성이 떨어지겠죠. 즉 도시의 기능과 쾌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용도와 밀도를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건 다 이제 도시가 다 잘 되자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과연 이 기준 자체가 미래나 현재 우리 시장과 비교했을 때 과연 맞느냐?
지금 이 규제를 용도 밀도 규제를 몇십 년째 계속 끌고 오는데 이것이 과연 지금 미래의 시장이나 현재의 환경이랑 맞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고 계속 가져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또 문제가 뭐였냐면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규제들이 들어옵니다. 세제 규제, 그다음에 뭐 여기 제가 쓰지도 않았지만 판매 규제, 분양가 규제, 뭐 금융 규제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 규제들이 대부분 부동산 시장이나 부동산이라는 건축물이 건립이 되게 되면 결국은 몇십 년을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를 하지 않아요. 그냥 단기 개입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이나 이 지역이나 이 시장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아니면 어떻게 관리돼야 될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단기에 개입해서 빨리 불을 끄고 아니면 빨리 불을 붙이고 이런 식의 관점에서 개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